안녕하세요, 꿀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림입니다. 베팅을 얼마나 해야 되냐, 레버리지를 얼마나 사용해야 되냐 궁금하지? 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줄게. 사실 오늘 설명해주는 내용이 앞으로 내가 가르쳐줄 내용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도 돼.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로 돈을 잃는 진짜 이유가 베팅 금액을 잘못 설정해서야.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 실력이 없어서 또는 실수를 해서 또는 원칙을 못 지켜서 아니면 타점 잡는 능력이 부족해서 비법을 몰라서 이래서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근데 사실은 실력에 맞는 베팅금을 잘못 설정했을 뿐일 확률이 아주 높아. 수학적으로 적정 베팅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 진짜 이유도 알게 되거든. 진짜 집중해야 돼. 네. 시간 여행을 이제 떠나는 거야. 그 시간은 1961년 여름이야. 장소는 라스베가스. 너는 이제 31살의 천재 MIT 교수가 됐어. 카지노 게임인 블랙잭에 대해서 연구하던 너는 시행착오 끝에 승률 53.6%의 확률로 카지노를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됐어. 좋지? 오, 네. 이제 너는 전 재산이 10만 달러를 가지고 라스베가스 카지노 문을 열고 블랙잭 테이블에 앉았어. 이게 바로 레전더리 에드소프에 관한 이야기야. 너는 에드소프가 돼서 카지노를 향하는 거야. 자, 엑셀에서 승률 53.6%로 세팅을 해가지고 1이 나오도록 하고 46.4% 확률로 0이 나오도록 세팅을 해보자. 10,000원 정도만? 만원. 0이니까 진 거야. 그럼 9만원 남았어. 자, 그러면은 10,000원 한 번 더. 만원. 또 졌어. 8만원 남았어. 그러면은 8,000원. 8,000원. 이번엔 이겼네. 8,000원. 8,000원. 졌어. 8만원. 8,000원. 졌어. 그러면 이번엔 이길 것 같으니까 10,000원 걸어볼게요. 만원. 이겼어. 82,000원. 오. 10,000원. 졌어. 다시 질문해. 8,000원. 졌어. 2만 한 번 더. 2만. 졌어. 또 졌어. 5,000? 또 졌어. 아니, 지금 확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5,000. 여러분도 해보셨네요? 얼마가 되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재미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에 엑셀 수식은 넣어놨으니까 넣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림이는 25번의 거래를 해서 10만 달러 중에 7만 1,000달러를 잃고 2만 9천 달러가 나왔습니다. 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베팅을 한 걸까? 저는 대략 자산의 한 10% 정도를 베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느낌이 좀 맞을 딸 것 같으면은 베팅 금액을 조금 올리고 잃을 것 같으면 조금 낮추는 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전략을 검증하는데 너는 27번 했지만 이 이후에도 500번을 더 했어. 네가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전략을 검증하는데 성공했어. 그랬다 치고
이제 궁금해진 거야. 방금 위험했잖아, 그지? 네. 와, 승률 53%짜리 전략을 알았는데 올인될 뻔 하니까 이제 궁금한 거지. 아, 얼마를 베팅하는지 좋을지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최적의 베팅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 클로드 셔넌 박사를 찾아나게 돼. 셔넌의 도깨비 알고 있지? 네. 여기서 에드소프가 찾아간 클로드 셔넌이 바로 그 셔넌의 균형보건 포트폴리오의 그 셔넌이야. 그 클로드 셔넌은 에드소프의 연구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 그렇게 해서 전수받은 게 켈리 방정식이야. 에드소프의 카드 카운팅과 셔넌이 전수해준 켈리 방정식이 합해져서 카지노를 이기게 되지. 이 두 명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21이야. 재밌어. 시간 되면 한번 봐. 안 봤어? 네, 본 적 없어요. 그거 봐. 내용 알고 보면 더 재밌지. 사실 셔넌의 도깨비는 켈리 방정식과 같은 공식이야. 켈리 방정식은 승률, 승리시 수익률, 패배시 손실률 요렇게 세 가지 값을 입력하면은 최적 베팅 규모가 답으로 나오는 공식인데, 이 중에서도 승률이 50%고 승리시 수익률이 100%, 패배시 수익률이 50% 요렇게 딱 정해진 특정 상황에 대한 답을 셔넌의 도깨비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게 했을 경우엔 적정 베팅 규모가 50%라고 답이 나오거든. 승률이 50%인데 이기면 베팅한 만큼 돌려주고 지면 베팅한 금액의 절반만 가져가는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보통의 경우에는 이기면 이긴 만큼 주고 지면은 다 가져가는데 여긴 절반만 가져가니까, 그치? 실제로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지. 이를 통해서 주가가 2배가 됐다가 절반이 됐다가 다시 2배가 되는 식으로 반복되는 보합 상태의 주식에서 자산의 50%를 꾸준히 현금으로 보유하는 방식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지. 역으로 말하면 저 정도 유리한 게임에서조차 몰빵 베팅을 하면 돈을 벌 수 없다는 시사점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켈리 방정식은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지만 셔넌의 유로는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거야. 켈리 방정식 유도는 하지 말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오늘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켈리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 트레이더마다 실력과 매매 스타일이 다르겠지. 만약에 너의 베팅금이 자본금 대비 F%고 매매당 승률은 P%고 1회 승리 시 수익률은 B, 1회 패배 시 손실률을 A라고 해보자. 방금 얘기한 자본 대비 베팅금 승률, 승리 시 수익률, 패배 시 수익률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너의 매매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보면 돼. 네. 켈리 방정식의 목적은 이 적정 F값 몇 %만큼 베팅을 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야. 근데 문제는 저 변수가 너무 많단 말이지. 너는 너의 승률을 알고 있니? 아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 네. 이겼을 때 많이 이기고 질 때 많이 적게 진다 뭐 이런 것도 모르잖아, 그치? 네. 매매일지 써본 적 있나? 아니, 잘 없어요. 그치. 네. 그래서 저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내가 얘기를 해버렸네. 매매일지를 쓰는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런데 저렇게 많은 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신뢰도를 확보할 정도가 되려면 너무 많은 매매 기록을 필요하게 되거든. 데이터를 쌓으려고 너무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나치게 소모한 건 좋지 않잖아. 그럼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변수 몇 개를 고정시키면요? 그렇지. 거의 80점 정도 되는 정답인 것 같은데 100점짜리 답을 얻으려면 블랙잭이라는 게임과 트레이딩의 차이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에드소프는 블랙잭을 했잖아. 블랙잭 해본 적 있니? 아니요, 없어요. 카지노 가본 적 없어? 없죠. 없어?
그럼 동전 던지기는? 동전 던지기는 해본 적 있죠. 그치? 음. 동전 던지기로 앞뒤를 맞히는 게임하고 트레이딩의 차이가 뭘까? 확률이 고정되어 있다? 동전 던지기는 이론적 확률이 50%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동전이 살짝 휘어져 있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5%야. 근데 그걸 네가 알고 있어. 그러면 승률 50%인 트레이더랑 같은 건가? 게임의 속도? 동전 던지기는 단시간에 많이 던질 수 있으니까. 맞아. 그게 첫 번째 차이고. 하나만 더 생각해볼까? 그냥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번째 차이는 배당률이 고정돼 있다. 동전 던지기를 해서 네가 앞뒤를 맞추면 건돈에 얼마를 받을까? 동전 던지기에서 맞췄어. 네가 얼마 받아? 맞추면 것만큼 주겠죠? 그치? 틀리면 건돈을 가져가겠죠. 그치? 그럼 이 게임의 승리 시 수익률은? 1이요. 패배 시 손실률은? 그것도 1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변수 두 개가 일단 삭제가 됐단 말이야. 승률밖에 안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지지. 에드소프가 블랙잭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승리 시, 패배 시 수익률과 손실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승률만 구하면 되니까 분석이 쉬웠던 거야. 거기다가 블랙잭은 게임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지. 동전 던지기처럼. 그러니까 금방 하룻밤 만에 검증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문제는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빨리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치? 네. 한 번 매수해서 팔기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동전 던지는 시간만큼 빠르게 사고 파면서 수익을 보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치? 무튼 공식에서 그러면은 켈리 공식에 이 부분을 삭제해서 1을 대입을 해보자. 1을 대입하면 뭐만 남니? F만 남지. 둘 다 네, 1을 승률만, 대입하면 네. 적정 F 값이 바로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됐어? 승리 확률 빼기 패배 확률, 이게 그냥 답으로 정해져 버렸네, 그치? 네. 너무 쉬워. 승리 확률이 60이다. 그러면 패배 확률이 얼마야? 40%. 그렇지. 승리 60, 패배 40 빼면은 20이 남죠. 그렇지. 아까 우리 모의 게임 할 때 승률이 53.6%니까 53.6에서 46.4를 빼면 7.2%. 그러니까 아주 쉬워졌지. 아까 네가 한 배팅의 평균이 16.22%였기 때문에 적정 배팅보다 훨씬 높게 배팅을 했다는 얘기야. 아까 체감상으로는 10% 정도 했다고 했잖아. 그런 데는 실제로는 이번에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은 배팅을 늘리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돈이 줄어들었는데 복구 좀 해보려다 보니까 좀 또 세지고 그랬지. 이렇게 켈리 공식 계산기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사이트가 있어. 켈리 공식 계산기를 써서 조건들을 넣어볼까? 승리확률 53.6%, 승리시 수익률 100%, 패배시 손실률 100%, 시뮬레이션 횟수는 충분하기 위해서 만번. 이렇게 입력하면 최적 투자 비중뿐만 아니라 켈리 함수의 그림을 시뮬레이션으로 그려줘. 여기서 재밌는 점은 아까 네가 한 16%의 베팅 비율은 1%를 베팅한 거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적다는 거야. 좀 이상하지? 네. 수익률이 50%가 넘으니까 더 많이 베팅하면은 수익률이 더 높게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치. 이 켈리 방정식이 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베팅하는 게임에서 최대의 기하 수익률을 뽑아주는 공식이야. 근데 이 기하 수익률이라는 게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 1% 정도만 베팅을 하는 게 16%를 베팅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100배 가까이 높다라는 게 전혀 직관적이지가 않잖아, 그치? 네.
그러면 기하 수익의 특징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극단적으로 총 자산이 10만 원 있을 때 네가 너무 자신 있는 게임이야. 그래서 절반인 5만 원을 베팅을 해. 네. 근데 만약 네가 졌어. 그럼 어떻게 되지? 5만 원이 되겠죠? 그치?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남은 돈의 절반인 2만 5천 원을 베팅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네. 그렇게 해서 이기면? 이기면 7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굉장히 자신 있는 게임이었는데 승률은 50%가 넘는데 한 번 졌을 때 다시 본전이 되려면 두 번을 이겨야 되는 거야. 한 번 지고 두 번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야지만 늘어나게 되는 거지, 자산이. 네. 그렇다고 자산 대비 비율이 아니라 매번 일정 금액을 베팅하면 파산 확률이 생기겠지.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진짜 이유야. 꾸준히 50%가 넘는 승률을 내는 전략을 만들거나 실력을 갖추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충분한 가능한 일이거든. 그런데 승률이 좋아도 적정 베팅이 아니라면 자산이 꾸준히 감소하는 진짜 마술 같은 일이 생기는 거지. 네. 그나마 그 코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엔 레버리지를 본인이 설정을 하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배 내외에 레버리지가 자동으로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자산 대비 10배를 베팅하고도 꾸준히 수익이 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 정말 없겠지, 그지? 그렇죠. 그래서 돈을 잃는 거야. 내가 10배 레버리지가 자동으로 걸려 있더라도 다 걸면 큰일 나는 거지.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승리 시 수익률 100%, 패배 시 손실률 100%인 특수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 트레이딩을 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러게요. 올인 당하거나 2배가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그건 바로 자산의 일부를 레버리지 베팅을 하는 거야. 너는 승리 시 수익률 100%, 패배 시 손실률 100%의 게임을 자산의 5%의 베팅 금액으로 하고 싶어. 한 번 질 때의 손실률을 이제부터 리스크 사이즈라고 부를게. 일반적으로 리스크 사이즈라고 불러. 네. 너는 이겼을 때 수익률 100%, 패배 시 손실률 100%인데 네가 가진 자산의 5%만 베팅을 하고 싶어. 그럼 어쨌든 질 때 5%를 잃고 이길 때 5%를 이기면은 이거랑 같은 조건이 되는 거잖아. 그지? 네. 레버리지는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손절 라인이 청산 라인보다 한참 가깝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얼마로 선택하건 상관이 없어. 베팅금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100번 정도 혼자서 매매를 해봐. 매매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너만의 적정 베팅 규모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지. 진입 근거는 스스로 판단하고 대신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가자고. 첫 번째로 손절과 익절은 동일하게 손익비를 1로 만들자. 1로 만들어. 그리고 리스크 사이즈는 임의로 5%로 시작을 해보자. 네. 5%나 10%, 그건 네가 자유롭게 정해. 대신에 변화시키지는 마. 그리고 100회 정도 지나면은 이게 적정한 리스크 사이즈인지 알 수 있게 돼. 네. 진입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되 진입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절대 옮기지 마. 네 번째로 손절 익절은 최소 1%는 넘도록 하자. 왜냐하면 너무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나 슬리피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한 종목만 거래하자. 요렇게 100회 거래를 한 다음에 이 거래 데이터를 토대로 예림이만의 리스크 사이즈를 계산해 보면 돼. 네. 위 조건들을 안 지키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꼭 잘 지키면서 매매하도록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제 매매 기록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꿀잠 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